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문혜주입니다. 과학기술 강국포럼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정책 추진을 목표로 출범하는 협의체로서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포럼 창립에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식은 제한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한국과총을 검색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 강국포럼 창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순서로 과학기술 강국포럼의 공동위원장이신 우선 조승래 의원님께서 개사가 있으신데 좀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조금 늦게 오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김영식 공동위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과학기술 강국 공동위원장을 맡은 구미을 적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조승래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강남이라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진짜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도 창립 회원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님, 양향자 의원님은 오늘 격리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이용빈 의원님들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우리 양정수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과기부에서는 용홍태 과기부 차관님도 오셨습니다. 함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이우일 과총 회장님과 그리고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님,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님, 임태환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원장님 모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 강연을 맡아주신 우리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환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정 운영이나 정책이 과학적 합리성이 아니라 진영과 이념에 좌우되는 확정 편향에 의해 결정되면서 일명 과학기술계 홀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현장에도 정권에 따라 순응하고 휘둘리며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로 이끌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기술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또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과학기술계의 의견 청취 정도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많이 이야기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계가 성찰과 비판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등한시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AI, 유전자 및 헬스케어, 에너지, 반도체, 기후변화, 우주연구 등 과학기술이 국가 전립의 핵심인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은 생존과 번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미중 간 첨예한 경쟁의 본령은 과학기술계의 패권입니다. 미중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과학기술인은 더 이상 경제개발의 도구를 위한 과학기술 인력이 아니라 주체적인 과학기술인으로 재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과학기술계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이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위상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과학기술 강국 포럼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단체가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15개를 준비하여 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창립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과학기술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국가 번영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창립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주신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과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식 공동위원장님, 저희 과학기술계에 힘을 주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용홍택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 위원장직을 맡아주신 조성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이강항 총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100조 원 시대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연구비 비중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과학기술 강국의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DNA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액체 발사체뿐만 아니라 고체 발사체, 더 나아가 하이브리드 발사체를 자유자재로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공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외교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은 병력 중심에서 첨단 과학기술군 중심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과학경찰은 첨단 과학수사를, 또 과학행정은 디지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과학교통, 과학식품, 과학농업, 과학환경 등 국정의 모든 영역이 과학을 기반으로 했을 때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고 과학기술 강국의 실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학기술 강국 포럼은 시적절하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식에 공동 주최기관으로서는 창립준비위원회 6분의 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가총 3대 한림원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강국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 창립을 주도해 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조승래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양향자 의원님, 이영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기꺼이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와주신 양정숙 의원님, 조명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용홍택 과기부 차관님, 그리고 강연해 주시는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 한민구 과기한림원 원장님, 권호경 공학한림원 회장님,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분들 와 계십니다. 서상기 전 의원님도 와 계시고, 여러분들 와 계신데 일일이 제가 호명하면서 감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강대국이 과학기술의 우위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자기 나라 안보를 강화하는 과학기술 전쟁 시대 혹은 기술 패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중요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8일에 미국 상원이 유시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미국 과학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가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또 이후 있을 중국의 반격이 예견되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글로벌 신패권전도 가열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이에 끼어 있고요. 지금 당장 세계를 선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위치를 유지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선도 분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과학기술 강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용택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분야 투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이 국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논의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고 과학기술인의 사명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중요합니다. 과학적 진실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은 과학기술이 단순히 강한 나라를 넘어서 강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이 과학기술 소통, 과학기술인 위상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추진을 목표로 구성되는 만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주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한국과총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인한 상상치 못한 위기를 겪으면서 방역 및 백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확한 과학기술 지식에 의거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코비드19 백신 개발, 기후변화, 탄소 중립은 물론 코앞에 닥치는 AI 및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문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과학기술 강국 포럼의 창립은 과학기술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도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질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양향자 의원님, 이영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이 앞장서시어 이 포럼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명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자의 한 사람으로 국회에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최근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전문적인 의견이 소외되는 매우 어두운 현상이 증가되고 발생되고 많은 정책이 정치적 고려로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하는 과학기술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오늘의 이 과학기술 강국 포럼이 국회와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오늘의 포럼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계도 다시 한번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데 과학기술계의 실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노벨상은 거리가 멀고 대학의 지표, 특허 이전, 논문 사이테이션 등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우리 한국대학은 전 세계 30등 이내에도 랭크 못하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계도 국회에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합리적인 재원 분배를 하고 어떻게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냐는 이런 서로 상부상조하는 포럼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민구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권오경입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과학기술 강국 포럼을 만들어 주시는데 주역을 하신 국회의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 강국 포럼을 주도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빨리 함께 멀리 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는 세계 강대국을 다시 가리는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존립에 직결되는 요건이며 경제
정치 사익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이고 국민의 삶이고 국가의 미래가 되는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지금은 한 번 뒤지면 영원히 뒤처지는 승자 독식의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기술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 쇠퇴하느냐 하는 걸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말뿐인 구호나 공약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과학기술 강국 포럼이 창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술 보좌나 자문 참여가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이 의견 수렴으로부터 정책 수립, 집행에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의 탄생은 그 이름처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도약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과학기술계의 석각들이 모여있는 한국공학관리원은 인재 양성에서부터 연구 역량 강화, 산업기술 발전 등 그동안 각 분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빨리 함께 멀리 가기 위해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등 새로운 과학기술을 담는 새로운 논의와 소통, 실효성 있는 정책의 창구로서 과학기술 강국 포럼이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호경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학관리원 임태환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의학관리원 원장 임태환입니다. 이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과학기술계 지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과학기술 강국 포럼인데 제 소원은 과학기술자가 없이 그냥 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이 한 나라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미래의 과학기술이란 과거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왔던 전통적 의미의 과학기술이 아니고 탈탄소, 양자 컴퓨터, 데이터 산업, 우주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은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이며 타 분야 연구 및 산업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또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며 많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타국의 기술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 관련 플랫폼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의료 관련 플랫폼이 타국의 것을 그대로 들여와서 사용하게 되는 날 우리는 개인정보의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작금의 가장 우수한 인력이 잘 아시다시피 의과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학관리원으로서는 우수한 의과학 인력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우수한 인력을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의 동력으로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금융, 전 국가가 나서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의 예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과학기술 강국 포럼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과학계를 중심으로 출발하게 된 것을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의학 한림원을 비롯한 의학계에서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서 기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윤태양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특별 강연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행사 중에 일찍 자리를 뜨시는 분들이 참석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포럼 회원님들 먼저 하시고 여기 계신 참석자분들 전체 하는 순서로 2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포럼 회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분의 의원님, 그리고 가총 회장님, 그리고 3대 한림원 원장님, 회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대로 계시고요. 전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기빈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과학기술 강국포럼 창립식을 기념해서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님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약 30분 동안 과학기술 기반 국가 미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이런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21세기의 국제동맹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국제관계, 국제동맹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이란 말은 1916년에 스페인의 셀렘이라는 정치학자가 정치라는 것은, 국제정치라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학설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 사이에 있어서 이런 위치가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기 한자로 기정하기로 썼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타이핑에 오타인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자입니다. 기정학적인 고찰입니다. 기술의 바탕을 둔 국제정치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저희 화두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 목도하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큰 변혁의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잠깐 한 페이지로 보면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경제 강국을 뒷받침하는 것은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조선, 전기차, 배터리, 이런 산업들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대변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저는 세 개의 드라이빙 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구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 그림을 보시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0년 후에는 우리 가정에는 젊은 사람들이 경제 인구가 가정에서 2명, 3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탄소 제로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것은 산업의 규제로 되고, 탄소 제로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수출이 길이 막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를 앞두고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변화 속에서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국제정치의 변화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미중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미중 갈등의 근본을 보면 경제입니다. 기술, 지식산.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시대에도 계속됐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배터리,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이런 그 밸류체인을 공유하면서 미국과 거의 기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의 밸류체인을 미국과 공유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여기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일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공기를 정확하게 지키고 경제적으로 돈을 더 추가 요청하지 않고 짓는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G7 정상회담에 가서 우리나라는 대중국 압박 정책의 중요한 멤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와 같은 걸 볼 때 바탕에는 모든 것이 기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21세기에서는 지정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정학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신 에치슨 라인이 최근에 그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면은 미국의 구글이 돌아가지 않고 애플이 돌아가지 않고 모든 산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제 휴전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를 지키고 하이닉스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 에치슨 라인입니다. 배터리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건설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그래서 신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고 있다. 이 신 에치슨 라인이 어느 쪽으로 금이 그어지느냐는 기술이 있고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국제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학자들이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국제정치는 지정학적인 바탕을 두고서 정치를 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동안은 이 국제정치가 지리적인 위치, 이념적인 사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지금은 다 알다시피 국제경제입니다.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다 알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돈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밑에 과학기술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식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산업의 밸류체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누가 어디서 침해를 하고 있고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지정학에서 기정학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가고 있고 정치, 경제 중심에서 이제 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시장은 지금 우리는 거의 여기에 전 세계 시장에서 존재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디지털 보건 의료 산업은 현재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이 의료 바이오 시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거의 놓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에 감염병 발생 후에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문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전염병이 이와 같이 유행을 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최근에 사스, 2003년에 사스, 14년에 에볼라, 15년에 메르스, 16년에 지카, 19년에 코로나 이걸 보면은 2, 3년에 하나씩 새로운 질병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5년, 28년 이때에도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백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백신이 바로 주권, 백신 패권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조금 전에 봤듯이 국제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학과 공학과 기초과학의 연계가 잘 되는 그런 융합 연구를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장기 연구가 좀 장려돼야 됩니다. 그동안 연구는 굉장히 단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도 뭐 감염병 연구하던 교수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다른 분야로 돌아섰어요. 이거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감염병은 단기 성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의사 과학자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의사들이 연구를 안 해요. 의과대학 가가지고 조금 전에 의학 한림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수한 인력이 가지만은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임상에 더 치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사과학자를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의 양상은 너무나 변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에 있는 145개의 표적을 타격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걸프전에서는 미국이 198개의 이라크 표적을 타격하는데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1,500개의 표적을 타격하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이제 전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병사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시간 내에 1,5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병사가 무슨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거 보면은 전문연구원의 기능연구원을 없앤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하는 인력을 빼서 보초 쓰게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래의 전장은 지금은 육해 공군 3군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사이버전 그리고 우주전 이와 같이 다 영역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쟁은 기존의 육해공 영역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 영역까지 확대됐고요. 그래서 전투 형태도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 전자기파 영역에서 다차원의 통합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인, 무인 통합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꼭 사람이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전쟁도 데이터입니다. 정보, 정찰, 그래서 우주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 국군은 제가 알기로 육군, 해군, 공군이 각자 미래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육군의 장성들이 매년 2박 3일 와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공부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국군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치 외교로 가겠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미국이 화해를 압박하는 전략을 폈고요. 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소부장 무역 규제죠. 그리고 2020년에 호주와 중국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국제 분쟁이라는 것도 결국 기술의 문제구나. 기술 패권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관계도 결국 안정적인 산업의 공급망을 확보하느냐, 물자를 확보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결정짓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갈 것인가 진출할 것인가 대륙으로 진출할 것인가 남방으로 결정할 것인가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갈 것인가 결정짓는 게 뭐였냐면은 석유였습니다. 고무였습니다. 그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고 보호하느냐 그것이 바로 국제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분업이 이제는 국제 분업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국제 분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물자를 부품을 가장 값싼 것을 사서 쓰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했습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가능하면 이 소재도 국산으로 대체하고 부품도 국산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확보가 무척 중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국가에서는 이 경쟁력을 기초연구에서 소재 제품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중간에 그동안에는 이 중간에 끊어진 관계를 국제 분업에 의해서 조달해오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서 해왔습니다. 아주 경쟁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된다. 중간에 원재료 확보하고 1차 가공, 2차 가공 단계를 우리가 확보하고 적어도 우리 우방에서 사와야 된다. 위험한 국가에서 사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조국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조는 공해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서비스로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제조가 없었다. 반도체를 만들지 않았다. 배터리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동맹 속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도 명확한 겁니다. 그 제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는 제가 알기는 서로 보여주는 패가 있고요. 히든 카드가 있고, 여기 포커하는 그림인데 히든 카드가 있고 내가 가진 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가진 패를 가지고 상대방의 카드를 상상해가면서 포커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제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가진 패, 내가 알지 못하는 패는 이제 알고 보니까 거의 과학기술의, 지금 알고 보니까 기술의 패였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공급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거기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고요. 선제 공격도 가능하고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아베가 우리한테 소부장, 소재 부품을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아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에 관한 전체 공급망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은 그와 같이 공격을 안 했을 겁니다. 결국 아베가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전체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베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글로벌 테크놀로지 맵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테크놀로지 맵은 우리의 국가의 전략 산업이 있으면 전략 기술을 정해서 그 기술의 동향, 예측, 논문, 특허, 연구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관한 지식자산, 특허 등을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십만 개의 특허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 중에서, 특허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고, 상대방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고, 그 나라하고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특허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개발도 이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싶은 거를 해가지고 특허라는 것은 그래서 연구의 결과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산업 기술의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가 전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위에서 일어나는 돈의 문제, 산업의 문제, 정치 외교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제가 밑에 쓴 이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안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기술 패권 시대는 이념 동맹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 동맹으로 이전했다는 거,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정학이 아니라 기정학으로 바뀌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제정치도 밑에 과학기술을 이해하지 않으면 국제정치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현명한 국제정치를 펼 수가 없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밑에 글로벌 테크놀로지 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략 산업들의 기술과 소재 부품의 서플라이 체인을 알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맵을 작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있으면요, 이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산업 구조는 어느 쪽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안정적인, 상대방 국가가 공격해 오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지식자산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할 건 개발하고 다른 데서 살 건 사고 라이센싱 할 건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전략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탄소 제로 시대의 산업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창업은 하면 좋다 열심히 지원했는데 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림을 국가에서 어딘가에서 그리고 있고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기술 개발하고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고 그리고 국제 정치를 하신 분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장점이 이고 약점이 이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국제 정치 하실 때 이런 점을 참고하십시오. 외국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그런 히든 카드, 포커에서 히든 카드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맵을 가지고 있어 관리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강연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지정학이 아니고 기정학이다. 예, 감명받았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 회원분들을 모시고 포럼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포럼에 임하는 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 회원님이신 그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그 무대 보이시죠?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래 그 6분의 의원님이 이제 참석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조승래 의원님께서는 아직 도착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창립 그 회원님께 그 이제 앞으로의 말씀을 청해 듣는 순서입니다. 우선 말씀을 그 청하는 순서는 가운데 좌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영식 그 공동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네. 축사 때 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포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이 최근에 이제 역사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시점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엄청난 사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술과 인구 증가 이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변화가 있었고 그 사회 변화가 핵심 축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지금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은 최고 중심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적으로 좀 많이 묻혀가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새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창립을 합니다만은 우리 과학기술 강국 포럼이 결국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또 높이고 함께 또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공유가 된다면 더 큰 기술 강국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는 과학기술이 절대적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 패권도 말씀하셨고 기정학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사실 미래의 그 국가 간의 경쟁이나 전쟁은
예전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만이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람의 숫자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인재 양성도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강국 포럼을 통하여 우리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인지 찾아가지고 우리가 또 강화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은 뭐 좋은 포럼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아까 인사를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 한번 성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은 우리 과학교수님들이 더욱더 힘을 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음은 그 이영 의원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이영 의원님은 포럼의 책임 연구위원으로서 간사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다.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강국 포럼의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입니다. 저는 과총에 이사를 좀 오래 했었는데요. 저희 이율 회장님이 저를 부회장으로 시켜주신 해에 갑자기 비례대표로 등원하게 돼서 제가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났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의미 있는 포럼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전 행복합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국회 시계는 미래가 아닌 과거 아니면 현재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을 대신 국회의원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이 국경 안에 있는 국민들만 투표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대한민국 안으로만 향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국회 가기 전에는 저는 과학도의였고 또 기술 관련한 벤처기업을 20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늘 시계는 미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야는 항상 국경 밖에 세계 또 사이버상의 어느 공간 이렇게 가 있었는데 그 이질적인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게 저 개인의 충격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1, 2, 3,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나왔다 그러고요. 이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조만장자의 출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패권이 뭐 한 100년 정도는 최소 유지되는 것들을 바라봤는데요. 특히 이번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 그것도 아주 원천적인 과학기술 기반에 일어나는 산업혁명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나라, 지금처럼 머리가 좋아서 다 해놓은 것을 가장 빠르게 흡수해서 똑같이 내지는 비슷하게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나라는 더 이상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라는 곳의 분위기가 미래를 향해서 이 큰 대전환에 힘을 발휘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단순히 여의도의 몇 명, 그 다음에 과학계의 몇 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리더십이 국회 내에서 부족한 현 상황을 직시를 하고 과학기술 강국 포럼을 통해서 연합군 형태로 대한민국 미래를 반드시 설계하고 견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런 중차대한 일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열심히 뛸 것이고요. 포럼 간사로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금희 의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요, 한국가총회 이율 회장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한민구 원장님, 한국공학한림원의 권호경 회장님, 그리고 의학한림원의 임태훈 원장님을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용홍택 과기부 차관님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 인연으로 알고 있는 서상기 전 의원님, 그리고 이인성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실제로 이 전자공학을 학생을 가르치는 데 말고는 크게 산업에 기여한 바가 없어서 이번에 김영식 의원님께서 제게 이 포럼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꼭 함께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인 우리 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과학의 기술이 정치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면을 바꾸는데 엄청난 압력으로 저희 사회에 아마 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대응해서 국가가 선도적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과학의 기술이 사회적 가치 공헌에도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대구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구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기초과학계에 계시는 많은 의학에 계시는 분들이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셔서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해 가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학기술의 사회 공헌적 가치에 대한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의 원천기술의 중요함은 이영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앞으로 사회는 원천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 과정을 보면은 이념이 또는 이념의 틀에 갇혀서 정치가 과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하는 걸 넘어서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정책의 결정 과정들이 과학적 데이터나 합리적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매몰되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 중립을 행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원전을 탈원전의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이 이념을 넘어서서 합리적 기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포럼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정치에서의 대한민국의 목표는 부국강병입니다. 이 부국강병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 저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산업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과학기술의 열매가 사실은 제대로 맺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하는데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금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 그리고 조승래 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과학기술 강국 포럼을 설립하는데 또 함께 하게 돼서 지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가장 첨단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이 과학기술의 총체적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신 우리 이광형 총장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과학기술 강국의 길을 도모하자고 하는 이 자리에 이런 또 제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수많은 실패의 과정에서도 늠름하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창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이우일 회장님, 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의 한민구 원장님, 또 한국공학한림원의 권호경 회장님,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임태환 의장님 인사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롭게 제기하고 계시는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그 길에 이 과학기술인들의 남다른 헌신과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그 빛나는 기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단키트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역량 없이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이 될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념에 편향되는 과학기술 정책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정치인들이 늘 남 탓을 많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런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도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남 탓을 할 시간도 그런 겨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정면으로 돌파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도약할 것이냐 정체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강국 포럼의 창립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의사 출신으로서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서 관심이 많고 특히나 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연구개발 예산 100조 시대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세계 탑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그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다는 지적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시민들께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과학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학기술의 역량도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세계가 BTS에 열광하고 또 K-방역을 부러워하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전 세계의 K-과학 기준선이 특별히 활약하는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이 전부는 아니겠죠.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에서도
노벨상을 수상하는 과학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초과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고 또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는 과학기술 강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과학기술 강국 포럼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출발이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가는데 큰 도약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영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바로 금방 조승래 공동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위원장님께서 이제 개사 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은 포럼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한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다 하셨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잠깐 좀 들렸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역시 서울교통은 끔찍해요. 여의도역까지 1시간 반 정도가 걸려버렸습니다. 예. 사실 제 지역구는 이제 카이스트가 있고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유성입니다. 유성을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저는 연구 현장에 계시는 여러 우리 과학기술자들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편이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이제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세계부터 그 항공우주연구원 같이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도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늘상 좀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그런 거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3만 불 시대를 열었던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여기 계신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큰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힘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더 큰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이슈를 다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보다 더 제고시키는 거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숙제로 우리한테 부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들의 역량과 수준은 전 세계를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맨 선두에 나가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역량을 제도적으로 모으고 비전을 제시하고 서로 방향을 같이 설계해 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역량과 수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데 그 지체된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 포럼을 우리 김영식 의원님하고 고민하면서도 과학기술인들이 갖고 있는 이 역량을 어떻게 더 제도가 정치가 또 행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무해줘서 갖고 계신 역량만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 5명이 앉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연구자 출신도 있고 또 의료인 출신도 있고 저같이 저는 전공 사회학입니다. 그렇지만 제 지역에서 과학기술들과 늘상 대화를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우리 과학기술 강국 포럼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정말로 선도 국가의 반열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많은 조언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많이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숙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정책적 수준에서요. 그거를 우리가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설계가 정확히 되어 있느냐. 제가 예를 들면 연구 현장에서 그 연구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PBS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PBS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각 연구원마다 출연연마다 아레나를 정립을 해왔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과학기술의 아레나는 있는 것이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냐? 국가과학기술 아레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뭐 바이오 쪽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우주 쪽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그러면 아레나를 정립되어 있는 거냐? 그게 정립되어 있어야 각 출연연마다 아레나를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출연연이 아무리 아레나를 얘기를 해봐야 이게 정렬이 안 되니까 제대로 이게 우리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과학기술의 아레나를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계획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출연연은 출연연대로 여기 학교 연구 현장에 계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선생님대로 아니면 기업에 계시는 분은 기업에 계신 분들대로 그 역할과 임무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학기술 강국 포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연구자와 정치인과 행정가들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비전과 전략, 아레나 이거를 같이 잘 만들어내서 그걸 국가 수준에서 한번 우리가 관리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좀 돼야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미시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선은 좀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과학기술 강국 포럼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현장에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포럼을 한번 같이 힘을 모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조승래 공동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고 지원해 주셔서 아마 저희들의 그 과학기술계, 과학기술인들은 굉장히 힘을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 강기 포럼에 임하시는 창립 회원님들의 말씀을 청해 다 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6분이신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양향자 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의원님 7분이 그 외에 7분이 더 참석을 하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10시 반에 열리는 바람에 참석을 이제 못 하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조명희 의원님은 늦게라도 참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시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숙 의원님이 계속 계시다가 이제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시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많고 또 기관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건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데요. 좀 손을 들어주시면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 연단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좀 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도시재생연구원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요. 도시환경, 인간 생물권을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오늘날 이제 과학기술은 상품이거든요. 결국은요. 의학이 됐든 뭐가 됐든 전략 상품이 됐든. 그래서 오늘날 상품이 결국은 자연을 지배하고 또 상품이 오늘날 환경을 지배하고 상품이 또 오늘날 인간 생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술, 우리가 국방 자주권이 있지만은 진정한 기술 자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의원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방 자주권도 중요하지만은 기술 자주권을 이번에 일본 이합전이니까 일본 사례가 나왔었는데 일본의 사례를 봐서라도요 기술 자주권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모두 특히 의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좀 이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하겠고요. 지금 조 위원장님께서 좀 약간 늦으셨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아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립 회원 여러분들 사진 촬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립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예, 다시 한번 사진 촬영하십니까? 예. 예. 그럼 앞에 계신 분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창립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립식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의미 있고 실질적인
포럼 운동과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